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된 절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 지난주 거 잘 정리하고 있으시죠? 이번 보게 되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가 1번에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양가 2번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양가를 1번에는 시행 방식과 양가를 2번 시행자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라고 하는 목차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관리 처분 계획 등 찾으셨죠. 이번 시간엔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위주로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정비사업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오래된 건물이 밀집해 있고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정비구역이고 정비기반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사업하는 곳입니다.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인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은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구역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850여 개 정비구역이 있는데 그 정비구역마다 어디에는 15층짜리 아파트로, 어디는 25층, 35층, 50층짜리 아파트를 만드는 정비계획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이라는 도시, 수원이라는 도시, 대전이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향후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장기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고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대전에 하나 존재하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정비 사업을 향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인데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대 10년 사이에 정비 사업할 수 있는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기본 계획에서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10년 사이에 다음 정비 사업 할 수 있는 곳 정비 예정 구역이고요. 여기 정비 예정 구역은 정비 구역과 같다 다르다. 정비 구역 아니죠. 그리고 이 정비 예정 구역에 언제쯤 정비 계획 수립할 것인지 그 시기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해야 하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고 정비 기본 계획에 정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자를 시행자라 하고 보통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 시행자는
1단계 수립된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저 사업 시행 계획을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고 고시하면 정비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비법상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정비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1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정비 기본 계획이나 정비 구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문제 하나 또는 두 문제를 시험에 내고 2단계에서는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을 자주 시험에 다룹니다. 그리고 3단계 관리 처분 계획, 정비법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인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법은 워낙 지역적인 부분,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 자주 다루기 때문에 기본 전체 체계를 잡아 놓으시고 그에 필요한 주요 쟁점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정비구역증과 관계된 사항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이들은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군수란 말을 적어 놓으시고 옆에 가입표를 해 놓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지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전국에 여러 도시, 군이 존재하는데 인구 1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를 군이라 하고 10만 이상이면 시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치른 평창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평창군이 서울의 1.2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은 3만, 5만 정도인데 서울보다 넓은 땅덩어리에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불구하고 5만 명이 평창군에 거주하게 되면 관할 구역 중에 일부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게 되는 도시 지역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낡고 오래되게 되면 재개발 사업한다. 다른 곳에 신도시 만든다. 재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존재합니다. 그들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마음 편하게 새로운 신도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의 경우에는 대규모 정비 사업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따로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본 방향, 특별시와 광역시에 향후 정비 사업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2번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가로 속에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줄만 쳐놓습니다. 계략적인 범위와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가로 속에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 이러한 것들을 정비 기본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밀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인구 밀도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서울을
5개 생활권을 현재 구분합니다. 도심 생활권과 동북 생활권, 흔히 강남이라 불리는 동남 생활권과 서북 생활권, 서남 생활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남 생활권과 관련되어서는 김포공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김포공항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좀 문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 어떤 지역에는 용적률 500%로 어디에는 용적률 200%로 정비 사업 해 나가자 생활권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밀도 계획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서남 생활권의 특정 정비 구역에 정비 사업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는 대충 용적률 200% 맞춘다지만 어디에는 150으로 어디에는 250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비 구역마다 정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은 따로 정해지는데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일정한 생활권에 걸쳐 개략적인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에는 용적률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 또는 문화재 등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곤란한 생활권이 있다고 하면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된 밀도 계획을 낮게 책정하게 될 겁니다.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서울 전체에 대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고층 건축물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 내용에 담게 됩니다. 만약 밀도 계획이란 말 없이 그냥 건폐율, 용적률 이 말만 존재한다고 하면 정비 구역의 개발과 관련된 정비 계획 내용이고 밀도 계획이란 말은 기본 계획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고 반영한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는 몇 글자이다?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수립은 입안과 결정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군수구청장이 특별시, 광역시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이고 경기도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또는 서울에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하는 자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죠. 도에 해당되는 경기도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의 결정권자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특광, 시, 군, 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원칙적 입안권자는 시, 군, 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이면서
예외적으로 정비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위반하면 수립한 정비 계획을 결정하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로서 직접 정비 계획을 결정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반면 서울 강남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정비 계획을 결정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비법과 관련된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예외적 위반권자를 포함하여 특광 시군 구청장이고 정비 계획의 결정권자, 정비 구역 지정자는 특광 시군이 된다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시행 방식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주간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5가지 형태의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한데 우선 주간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해당되는 각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혼용 줄쳐놓습니다. 혼용은 둘 이상의 정비 사업 시행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우리 주간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2가지 형태가 주간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 그러면 주택 소유자는 자기 집은 자기 알아서 개량하고 정비 사업 시행자가 없던 도로를 확장시키거나 주차장 공원 새로 만드는 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 형태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지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얘를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걸 현지 개량 방식으로 단독택이나 다주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만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 등의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수용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환지 동그래 놓습니다. 4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주놓습니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이제 사업 시행 방식과 관계된 사항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개량과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수용 또는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러한 4가지 방식 중에 둘 이상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각각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줄쳐놓습니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그리고 2번 오피스텔 건설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준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에서만 준주거 지역부터 상업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오직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할 수 있는데, 저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규모는 전체 연면적의 30%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파악해 줄 게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정비법의 특징인데, 이 세 가지 정비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면 정비구역에는 시행자 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저 사업 시행자에게 허용되는 사업 시행 방식이 제한되어 있다면, 재건축 사업처럼 딱 하나의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인정된다면 소유자에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소유자에게는 유리합니다. 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네 가지 기본 방식과 이 네 가지 사업 시행 방식 중에 둘 이상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이 가능한데, 이러한 다양한 사업 시행 방식 중에 사업 시행자가 하나 선택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에게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만약 수용 방식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평당 시가가 100만이었을 때 반값 정도 50만 원만 보상하면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공용 환권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10평짜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저 10평짜리 대신 30평대 아파트로 보상해 주는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재건축 사업을 관리처분 계획에 하면 사업 시행자는 종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10평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 사업하면서 30평대 아파트로 사후 현물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 30평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이 다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이전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날 30평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10평에 대한 소유권이 30평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으로 바뀌었다가 저 분양권이 또다시 이전 고시 다음 날에는 32평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원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데 권리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걸 공용환권이라 하고, 그 공용환권을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이것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시행자에 대한 규제 차원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을 관리처분계획 하나로 정하는 반면, 이보다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좀 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시행 방식의 선택을 따로 인정하게 됩니다. 조금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처분 계획 하나이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100% 환지, 100% 관리처분 계획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혼용 방식은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계획 사업의 경우에도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 계획 방식 당연히 인정되는데 수용 등의 사업 시행 방식이 추가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병행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정비 사업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이 각각 차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보통 달동네 지역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개선 사업의 경우에서는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주도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으시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비구역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과 함께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합은 동의받아 공동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익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조합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지 재건축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예외 조건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은 우리가 개발법에 실시계획이라는 말 기억나신다고는 그 실시계획과 같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가 건축주로서 내가 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 받듯이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인가받은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은 1단계 계획이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관리 처분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정비구역 함께 보셨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달동네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등이 주도하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유지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사업의 성격 가지게 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시행자인지 파악하셨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 다시 꼼꼼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시행자는 1단계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우리가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야 한다. 관리 처분 계획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관리 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1단계 정비계획과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2단계 사업시행 계획은 모두 개발계획입니다. 어떻게 정비사업 해나갈 것인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인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축물을 활용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들에게는 사후 현물 보상해야 됩니다. 그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 관리 처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평 아파트 100세대가 있는 주택 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 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32평 아파트 50세대와 25평 아파트 150세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평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추가 부담금으로 1억 내야 되고 25평 아파트 받을 때는 15평 아파트의 대지 건축물 가치가 만약 1억 5천인데 25평 받았을 때 대지 건축물의 가치가 1억 4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라는 것을 청산금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 가격이 적정하다 판단하는 사람과 너무 심하게 비싸게 평가했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100세대 중에 새 아파트 분양을 90명이 신청하고 10명이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15평 아파트에 대한 재산 가치에 따라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90명이 사후 현물 보상을 선택했다고 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3년 뒤에 만들어진 아파트 32평 또는 25평 아파트의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90명이 분양 신청했는데 이런 아파트에도 노얄층과 비노얄층이 있죠. 나는 노얄층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좀 더 재산 가치가 크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이번에 저 30명 아파트 50대 만들어지는 곳 중에 노얄층 분양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 신청하고 떨어진 분은 아마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조합원은 101동에 32평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고 B라는 조합원은 202동에 25평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면 저 90명 조합원이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 아파트를 사후 현물 보상받을 것인지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러한 사후 현물 보상은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했는데 이러한 보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사후 현물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처분 계획을 따로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리처분 계획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인 시, 군,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 등이라 함은 군수 뒤에 등에는 구청장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고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입니다. 준공인가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줄여놓습니다. 가로 속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 고시 있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리 처분 계획이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채택되었다면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전 고시하고 그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은 해제되고 종전 아파트를 대신해서 30평대, 20평대 아파트를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거나 환지 방식, 다른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그때는 준공 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추천했습니다. 이전 고시 있은 다음 날, 이전 고시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전 고시 다음 날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분이 있다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이 해제되면 종전 15평 아파트 대신해서 사후 현물 보상으로 30평 아파트를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변동은 등기한 때 성립되지만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죠.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등기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규정과 관련되어 비교하면 특별한 규정이거든요. 그 특별법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3단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1단계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계된 사안이죠. 2단계는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받는 것이 필요하죠. 3단계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하고 그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으로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